예, 신방수 세무사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페이닥터와 네트 급여 분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페이닥터를 갖다가 이제 고용하고 계신 병원에서 네트 급여로 갖다 이렇게 그걸 지급하는 게 좋은지 아닌지를 갖다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케이스를 한번 보시죠. H 한의원에서는 고용일을 봉직일을 채용하러 한다. 이분이 이제 그 근로소득자로 신고하지 않고요. 채용 기간 동안 사업소득으로 3.3% 징수해서 신고하고자 한다. 이게 페이닥터 개념이죠, 이제. 사실은 또 근로소득자도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이 고용인은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지 않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페이닥터 이제 이걸 이제 그 3.3%가 떼게 되면은 뭐 이제 사업자 등록 없어도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걸 소득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되는데요. 자, 보십시오.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 이게 이제 문제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근로소득이라는 것은 고용관계, 그렇죠? 종속관계죠. 사용자하고 사용인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고용관계 보통 이제 근로계약서를 맺습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수입이다. 근로소득.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그 매월 이제 급여 받을 때 가지세액 조변표에서 세금 떼가지고 연말정산해서 세금 정산하죠. 자, 그런데 이 사업소득은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에 의해서 발생한 수입이다. 자, 그래서 보통 독립적이에요, 독립적으로 갖다가 이제 움직입니다. 고용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기타 소득이 있는데요. 이 기타 소득이라는 것은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뭐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이제 뭐 한 번씩 이렇게 발생하는 간헐적 발생하는 그런 소득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이분이 이제 고용이거든요. 보통 이분은 이제 그 페이닥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은 이제 사실은 고용 관계에서 이렇게 오신 분이거든요. 따라서 결론을 갖다 말씀드리면은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일단 근로소득자로 일단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맞다. 그런데 병원이, 그렇죠? 병원이, 한의원이 이 부를 갖다가 3.3%로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은 뭐예요? 4대 보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세무조사할 때 이걸 부인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다른 것들이 막 그 뭐 매출도 누락하고 뭐 딱 가공경비 들어있고 하면은 뭐 여기까지는 뭐 그냥 봐주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상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근로소득자 개념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 왜? 여기에 관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거 보시죠. 자, 참고로 이해 소득 분류에 따른 과세 방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뭐 이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원천 징수하고 2월 중에 연말 정산을 통해서 세금 정산한다. 자, 3.3% 사업소득 해당하면 어떻게 하죠? 이런 분들은 연말 정산 보통 안 하죠? 이런 분들은 다음에 5월 중에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에서 세금을 정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뭐예요? 연간 300만 원. 이것은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이것을 기타 소득 금액이라고 해요. 기타 소득 금액.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갖다가 이렇게 추가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이 있죠. 다른 소득 어떤 거 있습니까? 종합소득 6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자, 배당, 이자 소득, 배당. 이 두 가지를 합해서 금융소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근로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연금소득, 그렇죠. 그다음 기타 소득인데 이 6가지 소득에다가 이제 뭐 이걸 다 합산해서 이제 과세하는 게 종합과세 아닙니까? 따라서 기타 소득이 3명 초과했다면은 이런 다른 소득에서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갖다가 적용받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 케이스 한번 보시죠. 페이닥터와 네트 급여 실익 분석해서 만약 봉지기의 네트 급여가 월 1,000만 원입니다. 자, 재무 분석을 해봅니다. 이 경우 4대 보험료는 월 급여의 12% 정도가 된다. 원래 한 16% 정도 되는데 이제 급여가 높으신 분들은 이제 건강보험료는 이제 그 소득 대비 비례해서 쭉 올라가는데 국민연금은 보통 400만 원에서 끊길 거예요. 400만 원이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따라서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 1,000만 원에 대비해서 한 10% 된다 이런 개념일 거예요. 자, 현재 경우 이제 네트 급여를 받습니다. 이분은 자, 월 1,000만 원 받으면 돼. 그쵸? 연간 1억 2천만 받으면은 그냥 내 거야 이거. 세금 신경 쓸 필요 없어. 다 어디서 내주는 거예요? 병원에서. 자, 보십시오. 자, 했더니 이제 그
근로소득세가 이제 이것도 누구 부담이에요? 이것도 이제 병원 부담. 이것도 병원 부담. 그래서 월 이만큼이 더 이제 270만 원이 더 나가는 거죠. 1,000만 원은 이제 페이닥터 주시고 그다음에 270만 원은 우리 병원 부담이에요. 근데 이게 경비처리 안 된단 말이에요. 연간 따지면 얼마예요? 연간 요게 지금 1억 2천이니까 3,240만 원이 뭐예요? 그냥 병원이 부담한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사라지는 거죠, 통째로. 자, 그러면은 현재 상태 이런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네트 급여를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정상화시킨다. 그러니까 이런 금액도 우리가 이제 포함시켜 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정상화를 시켰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다 반영시켜서 급여 처리를 한 건데 일단 그 사람 앞에서는 다 이건 이만큼 줘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3,240만 원인가 이걸 갖다 우리가 급여 처리해서 이제 그걸 반영을 합니다. 저기 그 정부에다가. 그럴 때 이제 근로소득세가 이제 250만 원, 100만 원 늘어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동일하다, 뭐 크게 늘어난 건 없다 했을 때 이제 그 추가된 금액하고 추가 급여 3,240만 원이 이게 뭐예요?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 95만 원 정도 된다. 그렇죠? 95만 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지출 효과를 계산해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1,275만 원이 일단 지출된 거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연간 따졌을 때는 한 1억 5,300만 원. 에 따라서 지금 뭐 결론사만 말씀드린다면은 이 차이가 그렇게 압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게 이 부분하고 그렇죠?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근데 이것은 뭐 이제 가정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이제 만약에 여기서 근로소득세가 뭐 더 줄어든다, 그렇죠? 뭐 줄어든다. 이게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건데 지금 그 효과가 많이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정교한 분석을 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정상화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투명성 측면에서도 좋고요. 그리고 정교하게 분석을 해 보면은 요게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한테 이제 뭐 상담 같은 거 되게 뭐 오실 때 뭐 또는 제가 또 상담 하러 드릴 때 보통은 네트 급여로 그냥 하십시오. 아니 죄송합니다. 네트 급여로 하지 마시고 다 정상화를 시키십시오. 이렇게 일단은 보통 말씀드려요. 그래서 어떤 사례를 보냐면은 네트 급여를 처리해가지고요 경비가 부족하잖아요. 이만큼이 부족해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가공비로 있잖아요. 대충 그냥 또는 뭐 허위 영수증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신 분 계시는데 이러면 나중에 세무조사 당해가지고 다 부인당하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또 세금대로 빠져나가고 이 경비 처리 잘못해가지고 또 세금도 부담하는 이중고를 갖다 안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그 용어는 투명성입니다. 투명성을 제고하는 관점에서 반드시 네트 급여를 정상화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우리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페이닥터의 네트 급여 문제점. 우리가 종업원 직원들도 이렇게 네트 급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같이 묶어서 한번 보시죠. 자, 병원이 부담한 추가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지 못한다. 어떤 것들을 부담했죠? 뭐 근로소득세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예요? 그 4대 보험료 같은 것들 다 병원이 지급했지만은 이게 다 통째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공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리고 세금이 추가되는 경우 납부 주체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요분이 네트 급여인데 네트 급여자예요. 네트 급여인데 여기서 자기는 이제 그 세금을 신경 안 썼죠. 근데 이 세금이 항상 원천징수 영수증에 따라다녀요. 근데 요분이 만약에 다른 데로 갔다, 이직을 했다, 또 또는 뭐 자기 결혼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산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합산하잖아요. 그럼 이것 때문에 세금이 증가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증가된 세금에서는 누가 납부할 것인가,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 분쟁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뭐예요? 결론은 벗긴 겁니다. 그렇죠? 결론은 이렇게 하지 말자. 자,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요. 더 구체적인 것들은 우리 책을 좀 보시게 되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페이닥터 네트급여 분석은 사실은 우리가 각 병에 맞는 시점에 맞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체 흐름이고요. 그 세부적인 것들을 좀 정교하게 좀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한 요청하시게 되면 저희가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우리
페이닥터 네트 급여에 대한 실익 분석을 조금 해드렸고요.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